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 자극으로 만나는 역사인물과 직업 시리즈 1탄 궁궐잔치 총감독 효명세자. 그림 자극으로 옛 인물의 이야기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주제로 신나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는 역사놀이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직접 얼굴은 못 보지만 다 같이 서로 인사하고 시작해요. 선생님이 바른 자세로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은 배꼽에, 두 눈은 화면을 봅니다. 인사하면 고개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할게요. 그럼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이에요. 당시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이 장면은 백호가 아이들과 함께 백두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고구려 벽화 속 인면조예요. 인면조는 인기 검색어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개막식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과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1218개의 드론이 만들어낸 오륜의 모양이에요. 드론이 모여서 이렇게 오륜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정말 세계인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누가 총감독을 했을까요?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의 큰 잔치였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나라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조선시대의 공연은 과연 누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효명세자는 아버지인 순종 임금님을 도와 정치를 하던 3년 동안 잔치를 3번이나 열었어요. 그 잔치 모두의 총감독을 효명세자가 맡았다고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조선시대 궁중잔치와 효명세자에 대해 알 수 있다. 두 번째, 궁궐잔치 총감독과 현재 무대예술 총감독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시작할 준비 됐나요? 우리 그림 자극으로 궁궐잔치와 효명세자를 만나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놀이 시간에 등장인물 퀴즈가 있으니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세요.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집중하시고 그림 자극 시작해 보겠습니다. 궁궐잔치 총감독 효명세자. 저는 임금님이 계시는 궁에서 일하는 궁녀예요.
내일은 궁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이번 잔치는 어떤 잔치일지 너무 궁금해요. 꼭 보고 싶은 춤도 있거든요. 올해는 아버님께서 즉위하신 지 30년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올리고자 합니다. 허허,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데 잔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효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생신잔치를 백성들과 축하하여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과인은 허락할 수가 없구나. 지금 잔치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백성에게는 진유 정책으로 도움을 주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의 절차와 물품을 간략하게 하겠으니 다시 생각하시어 허락해 주세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야. 임금님은 여러 번 거절하셨지만 효명세자님의 설득으로 결국 허락하셨지요. 궁궐의 잔치를 진찬이라고 해요. 효명세자님은 잔치에 들어갈 무용과 무대 연출까지 모두 도맡으셨지요. 김창아를 들라하라. 신, 김창아 들었사옵니다. 김창아가 음악과 춤에 능하니 책임자인 전학으로 임명하겠다. 김창아는 나를 도와라. 각 고을에서 춤과 노래가 뛰어난 여령을 선발하도록 하라. 성심을 다하여 저하를 돕겠사옵니다. 명이 떨어지자 각 고을에서 춤과 노래가 뛰어난 여령 85명이 선발되었어요. 효명세자님의 지휘 아래 장학원에서 한 달 정도 연습한 여령들은 궁궐에 들어와 최종 연습을 벌였어요. 효명세자님은 못하는 것이 없나 봐요. 4명의 신선이 추는 신라춤과 고구려춤도 복원해보았네. 자네가 보기에 어떠한가? 이 부분은 어쩐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저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전혀 가볍지 않사옵니다. 그런가? 지금까지의 연습엔 부족함은 없는가? 저하께서 연습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니 부족할 틈이 없사옵니다. 준행무의 노래는 궁궐 밖 유명한 가객에게 부르게 하여라.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왕세자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까지 잔치를 준비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대요. 세자가 직접 나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일세. 아이고, 망측합니다. 망측해. 궁궐 내에서 연습을 하다니. 신, 박기수 아래옵니다. 진짠의 연습을 궁궐 안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하께서 몸소 행사를 준비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그런 일은 장학원에서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겠사옵니까? 절차라. 그런 일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관례에 따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대도 같이 참여하여 이번 잔치를 준비해보면 어떻겠느냐. 저하, 제가 말입니까? 얼마 후 신하 박기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진찬의 연습은 대내에서 하는 것이 규칙인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신이 알지도 못하고 그릇된 말을 늘어놓았으니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이번 경사에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평소 내가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이 부족해 조정 신하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모양이오. 이런 처지로 어찌 전하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려. 이처럼 대죄를 지었는데 형벌은커녕 벼슬을 주시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후에는 진찬 준비에 대해 불만인 신하가 없었어요. 드디어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잔치를 시작하라! 궁중 정제에서 제일 유명한 성유락 춤이 시작돼요. 제일 보고 싶었던 춤이에요.
붉게 채색한 배가 들어오고 있어. 물길도 없는 이곳에 배라니? 여령들이 밧줄로 끌고 있잖아. 노랫소리도 너무 좋다. 춘행무 공연도 곧 시작한대요. 효명세자님이 새로 만든 춤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무척 좋구나. 봄날 버드나무에서 누는 꾀꼬리를 보고 만든 춘행무도 잘 표현되었고 참으로 아름다워. 정제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감탄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아름다움 잔치에 감탄하여 화조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효명세자님께서 제가 지은 화조가에 시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의 건강과 왕실의 성대함을 기원하게 되었답니다. 효명세자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까지 큰 잔치를 3번이나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잔치였을까요? 그림자극의 주인공 효명세자. 세자는 왕을 이어 다음 왕이 될 왕자예요. 어머니 순원왕후가 용꿈을 꾸고 낳았던 효명세자. 그래서인지 효명세자의 눈은 용의 눈을 닮았다고 해요. 진짜 용의 눈을 닮았는지 궁금하죠? 하지만 효명세자의 초상화가 불에 타버려 알 수는 없어요. 큰 잔치 3번은 모두 부모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이름 존호를 높이는 잔치였고, 두 번째 잔치는 어머니의 40세 생신을 축하하는 잔치였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40세 생신과 왕이 되신 지 30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죠. 두 번째 어머니 40세 생신 잔치는 효명세자가 지은 연경당에서 열렸어요. 연경당은 궁중 최초의 공연장이었어요. 이때 효명세자는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춤과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림자극에 나온 춘행무. 그리고 데모반이라는 특수무대 위에서 추는 무사냥. 가인정목단. 그리고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박전무, 춘대옥초 모두 11개의 새로운 춤을 만들어 공연하였어요. 아버지를 위한 세 번째 잔치는 가장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림은 창경궁한 명정전과 자경전에서 잔치가 펼쳐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인 아버지 순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왕의 자리예요. 하지만 왕은 높은 분이라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왕이 앉는 용상만 그렸어요. 이 시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신하들의 힘이 아주 강했던 시대예요. 왕 아래 절을 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도 보이나요? 효명세자는 궁궐 잔치를 통해 왕권을 다시 세웠어요. 효심으로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신하들은 반대할 수 없었죠. 또
잔치에 참석한 신하들은 예법에 맞게 왕 순조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만수무강을 낭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왕과 신하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었어요. 세자가 총감독을 한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세자가 직접 총감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세자는 직접 춤과 가사를 창작하고 행사 순서지와 같은 홀기를 들고 궁중 행사의 전 과정을 지휘하였어요. 효명세자는 9살에 조선시대 최고 학교인 성균관에 입학을 하였어요. 효명세자는 책도 아주 많이 읽었대요. 시집기도 좋아하며 400편이 넘는 시를 지었어요. 또 효명세자는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고 재능도 많았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효명세자의 시를 제일 좋아했던 팬은 누구일까요? 공주들, 바로 효명세자의 누이들이었어요. 효명세자와 누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에는 세자가 지은 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잔치를 할 땐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물품들이 필요해요. 멋진 백자도자기, 화려한 초, 상차림 등 궁궐 잔치에는 볼거리가 무척 많았답니다. 효명세자는 2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효명세자는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궁궐잔치 총감독과 관련된 오늘날의 직업은 역시 총감독입니다. 앞서 본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의 총감독은 송승환 감독이에요. 이 감독은 국제 행사 경험이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험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일 수 있다고 경험이 많은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힘을 모아 함께 해내었어요. 정말 멋진 감독이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예요. 해외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은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좋아하여 많은 영화를 보았고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노트에 기록을 하였어요.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소통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머릿속에 쏙쏙 저장했나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나는 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첫 번째 놀이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입니다. 단계별로 그림자가 보여질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림자는 빛이 지나가는 길 위에 물체가 있을 때 빛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에요. 물체가 빛에 가까울수록 그림자 크기가 커지고 빛에 멀어질수록 작아져요. 또 빛을 가린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죠.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자극 등장인물을 확인할게요. 우리 주인공인 효명세자, 아버지인 순조임금님, 궁녀, 춤을 추었던 여령, 박기수, 김창하, 신하죠. 두 명이 신하.
정답을 알아도 미리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연습 게임 1단계 그림자입니다. 그림 자극 인형을 세로로 세워놓은 상태예요. 선생님이 아까 빛을 가린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죠? 우리 세로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얇은 부분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2단계 조금 눕힌 상태 3단계 누군지 알겠나요?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바로 정답은 국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본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1단계, 2단계, 색깔이 조금 나왔어. 3단계, 이번엔 4단계까지 있어요. 4단계, 정답은 하나, 둘, 셋, 여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진으로 봤지만 이번엔 영상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파란 옷을 입었나? 3단계, 누군지 알겠나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효명세자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주인공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등장인물에 없어요. 하지만 그림 자극엔 등장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모양이 보이나요? 3단계, 무엇이죠? 하나, 둘, 셋! 정답은 새였습니다. 여러분, 그림 자극을 이용한 첫 번째 놀이 재미있었나요? 우리 두 번째 놀이는 궁궐 잔치 속 나는 어디? 선생님이 나누어준 활동지에서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궁궐 밖을 지키는 무사들 속 나를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나는 창을 들고 있죠. 두 번째 나는 총을 들고 궁궐을 지켜요. 세 번째 나는 활과 화살을 들고 궁궐을 지켜요. 네 번째 나는 창을 들고 있어요. 활동지에서 나를 찾아봐요. 아까랑 똑같이 먼저 찾았어도 먼저 말하지 않기예요. 다 찾았나요? 첫 번째 나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여기. 세 번째 나는 여기. 네 번째 나는 모두 찾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어디에? 나는 궁궐잔치에서 음악을 연주해요. 생황을 연주하고 있죠. 나는 악기 축이에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로서 동쪽에 있어요. 나는 악기 어예요. 음악의 마침을 알리고 서쪽에 있어요. 나는 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네 악기를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첫 번째 나는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여기.
그럼 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훈 연주자 어디 있을까요? 찾았나요? 네, 여기 있네요. 우리 모두 잘 찾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놀이 세 번째, 야광꽃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화면 보고 잘 따라 할 수 있죠? 궁중 정제 중에 꽃을 들고 추는 춤들이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지역마다 열리는 잔치들, 딸기 축제도 장미 축제도 선뜻 가기가 힘들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가수, 춤, 국악, 뮤지컬 등의 공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극복한 날이 오면 좋아하는 축제에 밤까지 즐기고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야광꽃을 흔들며 흥겹게 춤춰봐요.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준비물을 개봉해서 안에 준비물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야광 막대 7개, 연결 캡 7개, 연결 원판 1개입니다. 동그란 원판. 우리 야광꽃 만들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이 준비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야광꽃 만들기 먼저 해볼게요. 막대를 구부려 원판에 넣어 꽃 모양을 만들어요. 막대기를 아무 구멍에다 먼저 꽂고 원판에, 그리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넣으면 꽃잎 하나가 완성되죠. 그럼 또 그 다음 구멍에는 다른 막대기를 넣고 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넣어서 또 꽃잎을 만들어요. 우리 이 사진을 보면 잘 따라할 수 있겠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막대를 가운데 원에 넣고 연결 캡을 위쪽에 꽂는 거예요. 그러면 꽃잎이 이렇게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막대를 둥글게 구부려서 아래쪽을 향하게 하면 꽃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광 막대는 일회용이랍니다. 이번에는 야광 나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야광 막대는 중간중간 구부려야 야광빛이 잘 납니다. 막대에 연결 캡을 넣어 막대를 2개 연결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막대를 한 군데 꽂고 4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끼워서 나비 모양을 만들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나비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은 야광 왕관을 만들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데 잘할 수 있죠? 설명을 잘 들어봅시다. 연결 캡을 이용하여 막대를 2개씩 연결해요. 아까 나비에서는 1개를 연결했죠. 이번에는 2개씩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가 몇 개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하겠죠? 막대를 한 곳에 꽂고 4칸을 띄우고 끼워 넣어요. 여기까지는 나비랑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 막대를 한 칸 옆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칸 띈 다음에 그 다음에 꽂으면 왕관 모양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남은 막대를 꽃잎처럼 비슷하게 꼽는 건데, 이거는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큰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요것은 이제 3개짜리 막대 2개를
연결한 사진이고, 요것은 마지막 하나 막대를 연결한 사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주황색, 주황색 같은 색깔 길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띄어서 이쪽에, 그리고 한 칸 옆에, 한 칸 옆에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러면 왕관이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 완성해 봤나요? 이렇게 야광꽃 만들기는 완성되었네요. 야광 왕관을 쓰고 야광꽃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콘서트에, 축제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문화유산, 조선시대 궁중정제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극과 역사 공부 시간에 효명세자께서 만드신 궁궐 잔치를 만나고 배우고 잔치 때 쓰인 꽃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OX 퀴즈 타임입니다. 효명세자는 궁궐 잔치를 열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어요. O일까요? X일까요? O죠. 효명세자는 궁궐 잔치를 통해 우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효명세자는 궁궐 잔치의 모든 것을 김창하에게 맡겼어요. 우리 궁궐 잔치 총감독은 누구라고 했죠? 그럼 O일까요? X일까요? 네, 아니지요. 우리 궁궐잔치 총감독은 효명세자님이고, 김창하라는 신하는 효명세자님을 도운 거죠. 효명세자는 춘행전이라는 춤을 직접 만들었어요. O인가요? X인가요? 네, 효명세자는 춘행전이라는 춤을 직접 만드셨죠.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구한 통역관 홍순원의 이야기로 또 어떻게 신나게 놀지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